시작합시다. 오늘은 함수의 극한까지 다 끝낼 거예요. 이렇게 끝내고 개념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얘는 딱히 그렇게 뭐 심화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어쨌든 쭉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아마 겨울방학 때 안 했, 이게 겨울방학입니다. 여름방학 때 안 했던 내용을 하는 게 연속 말고 그때부터 약간 미분 계수할 때 좀 할 말이 있거든요. 그 수능에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 정도부터 약간 좀 다른 게 좀 있으니까 그거 볼 때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냥 뭐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선 그리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니? 질문. 이따가 뭐 물론 숙제 검사 할 텐데, 그죠? 그렇게 막 엄청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알았어요. 자, 하여튼 그럼 시작을 하죠. 개념 정리할게요. 개념 정리할 거고,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정리한다 셈 치고 갑시다. 뭐 적으셔도 좋고요. 최대한 간추려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아마 다음 주 같은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너네가 테스트를 매번 볼 건데 테스트를 보고 틀릴 거 아니야. 그럼 그거랑 연관된 거를 해가지고 다시 해서 그걸 줘서 주간 리틀문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문제에서 본인들이 틀린 유형 같은 거 있죠. 거기랑 연관된 걸 다 해서 좀 해서 매주 드릴 거니까 아마 화요일날 매주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본인 약점을 좀 잘 체크해보는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자,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조금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 값이야. 극한 값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strictly said죠,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쪽은 근처에서의 함수값이죠. y 값이라고 하죠, y. 근처에서 y 값입니다. 그래서 요건데,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막 되게 야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용어가 네이버후드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웃한다, 약간 이웃하는 그 근처 그런 느낌에서 y 값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디 뭐 빈 곳에서 뭐 정리하실 거면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찍으셔도 되고, 어차피 이거 다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제 거 보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자, 리미트 쭉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근데 프린트를 줄 거예요. 제가 프린트를 줄 거니까 나는 팔이 아프다 이러면 안 쓰셔줍니다. 괜찮아요. 자, A로 가까이 갈 때 fx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파악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프를 가지고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 쪽은 이제 보면 이게 무슨 속이 되냐면 fx가 연속인 경우가 있어.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면 어차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3위일체. 이건 창피해서 못 말할 거니까, 그죠? 이렇게 3위일체. 그렇다는 거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게 간다고 치면 A라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왼쪽에서 오는 거랑 실제 함수값이랑 몽땅 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잖아. 그래서 이쪽은 연속이 될 때는 그냥 함수값 이퀄 극한값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얘는 뭘 하면 끝나는 거냐면 대입을 하면 사실 끝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근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 A일 때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함수값과 연관이 없어. 엄밀하게 말하면 함수값 연관 X야. 이게 엄밀하게 말했을 때 연관이 없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 보는 함수 자체가 다양한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제발 대입을 해라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함수의 극한의 기본은 대입입니다. 대입. 그래서 무조건 대입을 하는 거, 무조건 대입.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발 이걸 가지고 꼴 파악을 하죠. 꼴 파악.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꼴 파악.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어떤 꼴이냐를 따라서 식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꼴 파악을 제발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수렴할 때, 그죠? 수렴할 때 얘는 이제 계산 조건, 방법이 되게 중요한 어떤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A로 가까이 갈 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거 fx라고 주면 이쪽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최고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 큰 게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아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기할 때 물방울 이론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이라고 딱 보면, 그러니까 이걸 다 지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생각해봐. 얘를 그냥 이렇게 합시다. 무한대로 간다는 걸. 뭐 얘도 되게 얘를 가지고 보기도 애매하긴 한데 한 1억이라고 생각해봐. 1억. 돼요? 얘가 1억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1억짜리 가방이 1억 개 있는 거야. 그럼 그쪽에 집에 가겠죠, 그죠? 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집에 가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겠죠?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1억짜리가 1억개가 있는데 하나 사라진다고 갑자기 걔 쫓아가니? 거기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가장 큰 것만 남을 거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무한대에도 급이 있다. 급이 있다. 이게 몇 차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무한대도 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고 봤을 때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가 뭔가 생각돼 있다. 루트 안에 뭔가가 있는 거 하고요. 또는 뭐냐면 이쪽은 그냥 다항식 이렇게 나올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은 결국 그럼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학생들이 무조건 치환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근데 무조건 치환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루트가 나왔을 때 정도만 치환을 하든가, 아니면 또는 뭐냐면 이쪽은 그냥 절대값 얘를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항식 형태가 나왔다.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3승 플러스 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뭐 2x 3승 이렇게 딱 되어 있다. 뭐 플러스 4x 뭐 정도 돼 있다고 치면 그냥 똑같아요. 어차피 알맹이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봐. 빚이 마이너스 1억이 있었다가 갑자기 그 1억짜리가 1억 개가 있었다가 갑자기 여기다 또 1억을 또 곱하면 마이너스 그거니까 엄청나게 커지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절대값이 누가 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 의미가 없이 똑같이 지워버리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어차피 이쪽은 부호가 똑같을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이너스 무한대든 플러스 무한대는 그냥 얘를 지워버리고 그냥 얘는 2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도 별게 없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루트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럴 거 아니야.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뭐 2x 플러스 3분의 여기는 만약에 루트라고 쓰고요. 뭐 4x 제곱 플러스 3x 뭐 이런 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마이너스가 빡치니까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서 이게 뭐야? x는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근데 그죠? 이렇게 하면 뭐 바꿔도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t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t라고 쓰고 여기는 또 그냥 4t 제곱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자 이렇게 가도 된다. x 이렇게 있고 x.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얘네들은 지우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하든 니네 맘이에요, 그죠? 맘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이게 2x를 제곱한 거니까 절대값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2x의 절대값.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음수니까 얘가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밖에 나올 때 마이너스 2x로 바뀐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편한 건 너네는 치환일 건데 치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도 이렇게 쓱쓱 사라지면 되니까 어쨌든 똑같이 결과 마이너스 1입니다. 돼요? 알겠죠? 그지? 그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애들이 좀 별로 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죠. 그래프에서 극한이야. 그래프에서의 극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처음에는 애들이 얘를 좀 헤매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뭐 b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보는 형태가 6가지가 있어. 6가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해놓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할게요. b 이렇게.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건
좌극한이 있고 우극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 이렇게 가는 요 상황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가는 건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진짜로 실제야. 실제로 어떻게나 작년에 그랬던 것 같거든. 이게 이쪽으로 가지 않나요? 라고 해서 이거 B라고 했을 때 B보다 위쪽 아닌가? 그러니까 B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무조건 여기로 모이는 거야. A로 모이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이 A라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얘가 지금 y 값이니까 y 값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누가 정확히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은 b보다 좀 큰 쪽이니까 b 플러스 0이라고 쓸 겁니다. 우극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정확한 b가 되는 거고 이쪽은 b보다 좀 작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한번 보세요. 위아래.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b 쪽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b 플러스 0이라고 쓰는 거고요. 정확한 b가 되는 거고 b보다 좀 작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형태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0 우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우극한의 종류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쪽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좌극한이 되는 거죠. 좌극한. 그래서 여기는 4번이라고 하고 이쪽을 5번이라고 하고 이쪽을 6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형태죠.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뭐 아무거나 볼까? 그 교재에서 그거 있잖아. 그 어딨니? 그 13페이지 있죠. 13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쟤를 적용시키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가는 거랑 이제 왼쪽에서 가는 거랑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뭐 A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오는 방향과 저쪽에서 오는 방향이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지금 몇 번의 형태인 거냐면 1번의 형태다라고 말씀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자 마찬가지로 얘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제발 플리즈 자 A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왼쪽에서 A로 다가갈 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6번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어쨌든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그게 있거든? 합성함수의 극한이 있거든. 합성함수의 극한? 그죠? 합성함수 극한.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그것만 좀 봅시다. 아마 그 다루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그 방학 때 다루지 않았던 게 다루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자, 그러니까 합성함수 극한이 합성함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은 그냥 대응 관계야. 대응 관계다. 이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응 관계. 그래서 뭔가 그냥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미트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 합성 gx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에서 출발해서 g를 타고 gx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f를 타고 f 합성 gx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엄청나게 합성함수에서 되게 많이 뭔가 나오긴 할 거야. 물론 근데 수능은 이제 모르겠어요. 원래 수능에서 합성함수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이번에 그 뭐지? 어려운 거 없애진다고 해놔서 9월달 거 봐야지 알겠는데 어찌 되었든 합성함수 나중에 되게 엄청 중요할 거거든요. 이게 주인공. 얘가 겉함수잖아요. 겉함수가 주인공. 이게 짱짱맨이에요. 여기에 따라 뭔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 극한이라는 건 극한은 연속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연속은 그러니까 이게 다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A보다 큰 거랑 A보다 작은 거랑 실제 A인 거랑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극한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큰 거랑 조금 작은 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G 쓰고 A 플러스 0이고요. G 쓰고 A 마이너스 0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얘가 이쪽은 그냥 F 쓰고 G 쓴 다음에 A 플러스 0이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F 쓰고 G 한 다음에 A 빼기 0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데,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여기서 이쪽이 우리 아까 했으니까 얘가 이제 B로 간대. 이제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라는 게 자, B로 간대.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B로 가니까 G, B, 여기 A, B 이렇게 딱 하면 둘 다 F, B네라고 하고 극한값이 플러스 자, 존재하네요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하필 GX가 이렇게 간다고 해보자. 자, A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써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이만큼이 B다라고 볼게. 이만큼이 B야. 자, 얘가 Y는 GX고요. 하필 자 fx를 그리면 얘가 fx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fx인데 갔다가 여기서 빵꾸 뚫어놓고 이렇게 가서 쓱 내려간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정확하게 b다라고 쓰고 얘를 y는 fx라고 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야. 되게 귀찮은 거죠, 그죠? 이거 시험에 나온다 얘들아. 자, 그럼 a보다 좀 큰 쪽에서 이렇게 가는 건 뭐냐면 B의 아래쪽이니까 얘는 B-0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A보다 왼쪽에 가는 건 위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B보다 좀 큰 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쓱 간단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그냥 B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같은 경우는 B보다 좀 작은 쪽에서 가는 거고 B보다 좀 큰 쪽에서 가는 거죠. 돼요? 그럼 이걸 이렇게 두면 이쪽은 얘가 큰 쪽과 작은 쪽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를 내가 중간 과정이라고 해요. 중간 과정이고 이쪽에 있는 얘를 내가 결론이라고 해요. 결론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0이네 마이너스 0이네라는 걸 내가 이름 짓기를 얘를 무함소라고 해요. 무함소. 엄청나게 작은 값이야. 살짝 0.001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중간 과정일 때는 이게 B냐 아니면 B보다 좀 크냐 B보다 좀 작은 거냐에 따라 굉장히 지금 이 G라 그 앞에 있는 겉함수라는 거에 따라서 얘가 흉악한 함수면 이렇게 바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중간 과정일 때는 무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서 무함수를 사용한다. 무조건 이거예요. 얘는 중간 과정은 무함수 사용이고요. 자, 그럼 결론일 때는 생각해봐. 아니 얘를 그냥 B로 간다고 했잖아. 결론일 때는 굳이 얘가 A보다 좀 큰 값이에요? A보다 좀 작은 값이에요?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은 무한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결론을 쓸 때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근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고 싶냐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가끔 애들이 물어봐. 언제는 그냥 대입해도 되는데 언제는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중간 과정 얘기할 때 있잖아. 중간 과정 얘기할 때 분명히 내가 그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를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무한소를 사용해야 되겠지. 돼요? 근데 겉함수가 주인공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야. 여기서 겉함수가 주인공인데 만약에 이쪽은 겉함수가 연속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얘가 y는 지금 fx야. 생각해봐. 어차피 얘가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나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나 아까 지금 무슨 속이라고 얘기하면 연속이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이쪽은 뭐다?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뭐하죠? 같죠. 그럼 굳이 귀찮게 이렇게 무한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합성함수 연속성을 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문제 있어. 자, 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겉함수가 연속이야. 그럼 굳이 내가 여기를 가지고 큰의 장래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겉함수가 연속이면 그냥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대입하니까 끝나. 그냥 무슨 수값으로 대입해라? 함수값으로 대입해. 굳이 그러니까 얘는 무한소를 볼 필요 없어. 무한소 사용했어. 이때. 그래서 처음엔 얘를 가르치면 애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지 애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겉함수가 연속일 때와 겉함수가 연속이 보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확실히 좀 다른 거야. 근데 기본은 뭐냐면 무조건 무한소를 사용하는 게 정석이긴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겉함수가 연속이면 굳이 무한소를 쓰지 않아도 어차피 오른쪽에서 가나 왼쪽에서 가나 함수값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하고요. 야, 오늘 문제 15개 준비해 놓긴 했거든, 15개? 그것도 그건데 약간 내가 설명하려고 한 게 몇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제 할 거니까 우선 1단원 싹 다 좀 해주고, 그다음 문제 몇 개 좀 풀어드릴게요. 문제 몇 개 풀어드리고, 그다음 바로 또 그 15개 시험 보고, 그다음 그거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연속이고요. 연속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쭉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거나 좀 복습을 하고 싶으면 그 영상이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상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막 그 저한테 해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했으면 기본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서 함수값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실제 y값이랑 실제 함수값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랑 FA랑은 엄밀하게 말하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관련성 X. 함수값이 없어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함수가 다항함수일까? 다항함수.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무조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요. 무조건. 절대 앞으로 얘기가 안 나올 거야. 다항함수란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연속이네 뭐네 그런 말이 절대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굳이 두 번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게 나왔다고 치면 어차피 연속이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를 제발 대입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대입해서 안 될 때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로 좀 봤어요. 무한대로 갈 때랑 A로 갈 때랑,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보는 걸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쪽에서 가는 거랑 그냥 실제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이걸 가지고 합성함수를 가지고 봤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얘를 이용해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어.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되게 중요하다. 수렴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냥 수렴하는 함수 있잖아. 수렴하는 함수. 그러니까 수렴이 있고 여기 수렴이 있어. 수렴이 있고 수렴이 있으면, 이거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마 근데 수능을 준비한다, 나는 정시 파이터다 이러면은 굳이 모르겠어. 되게 단순한 건 해도 되는데, 만약에 내신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실수배랑 여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서 얘가 당연히 뭐 할 거냐면 수렴할 거예요. 수렴하고 그 결과 자체도 여기 알파라고 여기 베타라고 하면 이쪽은 K라고 쓰고요. 알파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랑 베타예요. 그래서 그냥 계산할 때 이렇게 바꿔버리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나누기. 여기. 그래서 절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제발 좀 기억해 두시고, 생각보다 맞는 게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 보면 내가 얘기하겠지만 관리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내가 내신 기출 교재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뭔가 확실한 걸 가지고 볼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렴하는 거랑 또 이제 확실한 게 있어요. 수렴하는 거랑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하는 거잖아. 발산하는 거 이렇게. 얘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예요. 무조건. 확실한 걸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하는 거나 뭐 곱하기 나누기나 발산하는 건 얘는 몰라. 얘 모르니까 그냥 뭐냐면 문제 나와도 확인하라고 나와요.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확인하라고 나오는 거고, 왜냐면 생각해봐. 야, A 플러스 0일 때랑 A 빼기 0일 때가 있는데 얘가 F고 얘가 G라고 하면 이쪽이 1이고 이쪽이 0이어봐. 얘 0이고 이거 1이어봐. 이쪽 발산 이쪽 발산인데 두 개를 더하면 이쪽은 얘는 이거 지금 더했을 때 1이고 얘도 더하면 1일 거 아니야. 두 개 더하면 발산, 수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곱한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얘 가지고 몰라.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나와봤자 어차피 확인하라는 거밖에 못 나온단 말이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는 얘가 확실한 거고 이쪽에는 얘도 확실한 거란 이야기죠.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뭔가 어떤 그 수렴하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얘를 좀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분 가능일 때도 마찬가지고 연속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연속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불연속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반드시 불연속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확실한 걸 가지고 문제 나오지 않을까. 불확실한 거는 뭐냐면 실제로 확인하라고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확실한 걸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발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무조건 대입한다. 대입 후 꼴파악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극한 문제가 나오면 제발 먼저 대입을 하시라는 얘기야. 대입한다는 꼴파악이거든요.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에 이게 아예 모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무슨 fx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얘를 아예 몰라. 그러니까 애초에 뭐 신이 있어야 a를 집어넣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아예 모를 때가 있다? fx를 아예 모를 때가 있어. 그럼 얘는 반드시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샌드위치 정리야. 샌드위치 정리 이게 나올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 자, 요게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위치 정리는 그냥 이게 fx랑 여기 gx랑 hx가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여기도 생각해야 되는 건 f하고 g하고 h는 반드시 수렴해야 돼. 수렴하는 함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렴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주어진 조건에서 이거이면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x가 a로 갈 때 자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x가 a로 갈 때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x가 a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fx고요. 이쪽은 gx가 되는 거고 이쪽은 hx가 되는데 그러니까 극한값의 대소관계라는 데서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x분의 1하고 x분의 2를 가지고 봤을 때 리미트라고 얘는 만약에 x가 0보다 크면 항상 이거잖아. 돼요? 항상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이거이면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고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고 x분의 1이고 x분의 2가 이야기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야? 얘도 0, 얘도 0 아니에요? 똑같을 수 있어.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만약에 너가 전교 한 10등이야. 너가 만약에 전교 한 5등쯤 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쯤 되면 보통 둘 다의 목표는 전교 몇 등일까? 난 인간계로 올라가 내려가기 싫어 이럴 거 아니야, 그죠? 나는 무조건 뭐 전교 1등을 하고 싶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적이 항상 너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목표는 둘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자, 그죠? 굳이 이걸 가지고 뭐 수학과 가세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뭘 쓸 거면 수학과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당연하잖아,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걸 가지고 생각하. 없는 거 이렇게. 없는 걸 가지고 생각하라고. 그럼 이렇게 없었을 때 항상 크기가 이렇게 됐을 때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냐면 등호가 생긴다. 목표는 같을 수 있으니까. 돼요? 근데 이때 뭐냐? 반드시 얘네 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둘은 우리가 아는 함수야. 뭔가 함수가 대놓고 나와. 함수가 대놓고 나오고 이쪽은 함수가 안 나오고 gx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문제를 봐야 되거든? 오늘 내가 테스트지에 그거 넣어놨어. 안 그래도 테스트 넣어놨는데 자, 좀 넘어가 볼래요? 교재에서 좀 넘어가서 뭐를 보냐면 그 2번, 그 15페이지 2번을 좀 볼래요? 거창한 건 아니거든? 전혀 거창한 건 아닌데 15페이지 2번 같은 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2번 같은 게 2번 그래서 그런 게 샌드위치 정리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하면 되냐 fx 나 몰라 모르는데 여기 같은 gx겠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거 어차피 이게 만약에 알파로 가고 얘도 만약에 알파로 가면 얘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게 샌드위치 정리야. 그러면 생각해봐. 아니 야 문제 나왔다는 건 어차피 같으니까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제발 샌드위치 정리는 그냥 마음에 드는 것 쓰자야.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다라고 말하면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 샌드위치 정리를 서술형에 낸 선생님을 별로 본 적은 없어요. 변태야 약간 그냥. 그러니까 되게 귀찮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너무 쉽거든요. 2번을 보면 제발 그냥 뭐 하나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 중에 마음에 드는 건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돼요? 제발. 그냥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려요. 똑같으니까 나왔겠지. 안 똑같으면 나왔겠니 문제가? 그런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발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쓰자라는 얘기야. 그죠?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꼴 파악을 하되 이게 만약에 모르는 게 나왔다. 뭐 전혀 여기에 관한 정보가 없다.
라고 하면 좌우를 보세요.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야. 나와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집어넣으시면 끝날 거란 얘기가 되겠죠. 돼요? 이게 샌드위치 정리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의 수연 조건이나 이제 그런 걸 따져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꼴 파악을 해봤더니 그죠? 꼴 파악을 해봤더니 그냥 진짜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리미트라고 쓰고 만약에 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 같은 게 나왔다. 야 이거는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냥 3이야. 근데 이런 것만 나오면 당연히 도그랑 카우나 다 100점을 맞지 않겠니? 그죠? 그러니까 뭐냐 부정형이라는 부정형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죠? 얘는 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정할 수가 없다. 뭔지 모른다야. 그래서 이런 게 부정형인데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쪽은 이거죠.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게 꼴파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꼴파. 두 번째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0 곱하기 무한대꼴이고 0 곱하기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그래서 네 가지인데 어차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야. 어차피 기본 메인은 딱 두 가지거든요. 기본 메인은 두 가지인데 여기 있는 두 가지. 여기 있는 두 가지.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물방울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큰 것만 보자 그랬잖아요. 별 의미가 나머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최고차 이것만 가지고 보시면 최고차. 얘만 가지고 보면 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분의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힘이 비슷한 거지. 힘이.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제일 높은 차수만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무시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주 먼지 같은 존재 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꼴이나 아니면 0분의 어떤 상수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과 같은 형태나 아니면 리미트라고 쓰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는 x분의 1과 같은 형태가 있다고 치면 그럼 얘는 뭐냐면 그거라 그랬죠. 요즘 그 세계 인구가 80억이니까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그죠? 80억이라고 생각해볼게. 피자 한 조각을 80억 명이 나눠 먹는다. 그죠? 내가 막 갑자기 흥분하면서 난 고기 분자 먹었다 이게 의미 없다 그랬죠. 그죠? 그렇잖아. 얘 0이라고 제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야. 이 기본이죠. 부정형의 기본. 얘는 반대로 피자 한 조각을 개미 한 마리가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먹다 죽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죠? 이러고 끝나. 얘는 무한대거든. 무한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어떤 그 0이 아닌 상수로 간다. 어떤 0이 아닌 상수. 이게 0이 아닌 상수로 간다는 건 이쪽은 분자와 분모가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수가 같으면 차수. 돼요? 되게 중요한 힌트야 이게. 왜냐면 어차피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수투를 아마 한 번 했다는 가정하에 이거 하는 거긴 하니까 그래도 뭐 촌타겠지만 우선은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간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냥 다항함수 만들기. 수투는 다항함수. 이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지지고 볶는 거기 때문에 다항함수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얘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분의 얘다라고 했을 때 이게 0이 아닌 값으로 가면 무조건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은 거고요. 만약에 0으로 간다는 건 이쪽은 분모의 차수가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둘이 나오면 수렴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건 이쪽은 뭐냐면 분자 쪽의 힘이 더 세다는 거죠. 분자 쪽, 분모 쪽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0분의 0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 약간 영어 해석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애들 수학할 때 수학은 제3외국 해석이라고 하긴 했는데 여하튼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봐서 이제 그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고 0분의 0꼴은 최저차입니다. 최저차. 앤트맨 총이라고 해요. 앤트맨 총. 그래서 얘도 대학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는데 어차피 물론 여기서 혹시 나는 수학 가고 싶다 없죠? 도시락들을 말려야 되지. 제발 가지 마. 자, 모르겠다. 요즘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죠? 요즘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 그러니까 그게 최저차항이라는 이유는
리미트라고 쓰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만약에 x 3승하고요. 2x 제곱이 있고요. 이쪽에 만약에 3x 3승이 있고 플러스 5x 제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0.0000001 같은 경우를 두 번 곱한 거고요. 얘는 거기다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0.0001. 그럼 이미 여기서 엄청나게 작아졌을 거 아니겠니? 한 번 더 작아졌잖아. 앤트맨 총을 얘는 두 번 맞고요. 얘는 세 번 맞은 거야. 두 번 맞아도 작아지는데 세 번 맞으면 더 보이겠니?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고요. 얘도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최저차만 가지고 보시면 이게 의미 있는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나마 의미 있는 값.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0분의 0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은 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제발 그냥 이거예요. 인수의 개수. 인수. 0의 개수. 0의 개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수 정리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인수 정리. 인수 정리.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수 정리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약분하는 거랑도 되게 좀 그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자면 이제 우리가 한 번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가면 얘는 당연히 뭘 가지고 볼 수 있냐면 미분 개수야. 미분 개수. 이거랑도 되게 밀접한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애초에 이걸로 그냥 접근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더 짜증난다 그러면은 로피탈 정리라는 게 로피탈 정리.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거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애들이 계산할 때 너무 짜증내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할 때 알려주는 거거든요. 로피탈 정리가 뭐냐면 로피탈이 만든 정리겠지, 그지? 그지? 굳이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죠? 자, 근데 다른 니네는 되게 좋아하더라고. 자, 이건 딱 이 두 개일 때만 돼요. 두 개. 딱 이 두 개. 로피탈은 이거 두 개일 때만 되는데 사실 얘일 때는 쓸 일이 없어요. 얘일 때는 쓰는 게 멍청한 거야. 굳이 뭐하러 써요? 그 앞대가리만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 거니까 인수정리를 통해서 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냥 리미트라고 쓰고 로피탈은 x가 a로 간다 했을 때 fx분의 gx 이쪽이죠. 이렇게 이런 극한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게 리미트 쓰고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 번에 안 된다? 또 하세요. 도도한 함수를 만들어. x가 a로 갈 때 f2'x분의 g2'x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다 계속 뛰어져. 그래서 오히려 얘는 약간 이과 수학할 때 좀 더 잘 쓰면 계산을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써볼게요. 간단하게 써보면 근데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0분의 0꼴일 때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쓰기 편한 건 그 아까 11페이지 2번 있죠. 걔를 좀 볼까요? 이럴 땐 쓰기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해서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이쪽은 뭐 리미트라고 쓰고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그죠? 11페이지 2번 그냥 1분의 2x라고 쓰고요. 여기는 그냥 플러스 9라고 써서 여기다 그냥 2를 대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13이에요. 0분의 0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만 가능하고 사실 안 가르치는 이유는 최소한 수능에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몹시 굉장히 뭐 시간 절약이 엄청나게 되고 그런 건 잘 안 나옵니다. 특히 수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거보다 그냥 식정리를 통해서 문제 푸는 게 더 빨리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왔을 때 이렇게 미분해서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봐봐. 그럼 이미 여기서 하는 게 내가 여기서 미분 계수랄지 미분 계수.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 그럼 얘를 또 이렇게 풀어보자. 풀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제발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1단원이니까 그냥 우리가 인수분해만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여기서 이게 x제곱 플러스 9x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제발 꼴 파악을 했을 때 여기 0이니까 이쪽도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걸 내가 그냥 fx라고 두고요. 난 차라리 얘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차라리 할 거면.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0이니까 어차피 0을 내 맘대로 표현하는 건 마이 프리덤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돼요? 그럼 얘를 앞에 것 똑같고 뒤에 것 똑같으니까 이쪽은 f'2라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미분해서 2 대입하면 끝이에요. 그럼 2x 플러스 9라고 쓰고 여기다가 2 대입하니까 이거는 얘는 이걸 13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법을 다 해보겠습니다. 제발. 이거는 뭐 극한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분계수. 로피탈은 솔직히 몰라도 나는 뭐라고 하지 마. 왜냐면 로피탈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근데 니네가 되게 계산이 귀찮은 데가 있어요. 나름 알고 있으면 편해요. 아예 안 가르쳐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0분의 0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고 최저차 그 다음에 여기도 알고 있는 게 되게 편할 거예요. 되게. 그래서 내가 이따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여기에 대한 거 내가 오늘 되게 나름 열심히 추렸거든 문제를. 그래서 15문제가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을 거예요. 아니야 좀 쉬운 것도 있다. 왜냐면 니네 또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틀렸어 이러면 좀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응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 그죠? 최대한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표기 무한대꼴은 알아. 유리화를 니네가 되게 흥분해요. 유리화에 되게 힘쓰단 말이야. 근데 제발 이게 부정형일 때와 부정형이 아닐 때를 제발 구별하자. 제발 정말 제발 플리즈 정말 미칠 것 같아. 아니 매년 그래 막 흥분한다니까. 애들이 루트만 보면 막 거의 조건 반사한 것 같아. 그 파블로프의 파블로프 좀 그렇잖아. 자 하여튼간 리미트라고 쓰고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서 x 플러스 1분의 루트 쓰고 9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라고 하잖아. 막 얘는 흥분한다? 야! 그래서 이리 와야 된단 말이야. 그죠? 아니 진짜 왜 하는 거야? 8x 제곱 플러스 x 나도 알아. 아이 노우야 x 플러스 1이고요. 얘가 루트 쓰고 9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고 나도 안다니까? 뭐 어떻게 할 건데 이 다음에 리미트 쓰고 x가 무한대로 간대. 뭐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니네 또 이거 뭐 한 줄 알아요? 또 유리화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뭔가 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아. 안 얻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무슨 정형이 아니냐면 부정형이 아니야. 돼요? 이런 거 만약에 수능에 나오잖아? 수능에 나오면 한 2번쯤 나오나? 그렇게 나올 건데 2번을 막 유리화하고 앉았니? 물론 유리화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부정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형이라고 했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대에도 급이 있는데 얘는 여기 지금 3x거든요? 여기 지금 x란 말이야. 이쪽 마이너스 x. 돼요? 그럼 얘 몇 x라고 보면 돼. 그냥 2x야 2x. 이거 끝이야 이렇게. 그럼 x분의 2x니까 그냥 2라고 제발. 제발. 여기는 내가 말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 유리가 되게 잘하거든? 나보다 잘해. 나 계산 못하거든요? 내가 말했잖아. 나 수능 때 1번 틀렸다고요. 똘추야 나는 78점짜리야 나는. 그 80점 만점에. 우리 때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똑같은 점수를 해도 점수가 다르다? 나 같은 경우는 1번 틀렸잖아. 그럼 점수가 더 깎여요. 똘추였어 그냥 진짜. 계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미안한 소리인데 내 거 오래됐잖아. 남들 틀리는 건 맞추고요. 남들 맞추는 건 틀린다? 똑같이 1번 틀린 애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되게 사과했어. 그래서 걔도 그때 98점이 나왔거든요. 수능 98점? 사과했잖아. 내가 거의 무릎 꿇을 뻔했어. 그죠? 물론 근데 요즘은 그 98점이나 어떤 잠깐만 98점은 하나밖에 없잖아. 생각해보면 2점짜리. 그렇네. 하여튼간 그래 미안해.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나보다 유리화를 잘해. 근데 제발 아무 때나 유리화하는 게 아니야. 이것만 기억하자. 내가 웬만한 거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니네가 딱 써먹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유리화할 무렵이라고 좀 괜찮나? 니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창피하다. 그죠? 유리화할 무렵 이렇게 하면 니네가 좀 기억하겠지? 아니 내가 그냥 해주니까 기억을 안 해. 맨날 유리하면서 선생님 계산이 많아 이러고 있어.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내가 유리화할 무렵 제발 얘는 최고 차항도 같아야 되고요. 최고차 차수도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최고 차항 개수도 같아야 돼요. 제발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사실 어떤 거를 가지고 보냐면 얘도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갔지? 아마 응용 2단원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미정계수 할 때 애들이 센에도 이 문제가 있거든. 센에도 문제가 있는데 애들이 잘 못해.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그거를 좀 보자. 20페이지 2번 있죠. 이거를 또 애들이 또 굉장히 또 막 두려워해요. 애들이 매번 질문하거든요. 일단 그죠. 이게 저한테 배웠을 때 요거 하나는 좀 잘 알아가자. 오늘 몇 개 알아갈 게 좀 몇 개 있겠지만 20페이지 2번 있죠. 20페이지 2번을 보고 제 걸 배웠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는 1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니네가 풀어요. 진짜로. 그래서 A를 1로 두냐 안 두냐가 이 문제 난이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애들이 이거를 그냥 통째로 유료하고 있더라고. 유료를 너무 좋아해도 문제야. 그럼 선생님 A 제곱이 1인가요? 그러니까 A 제곱이 1이니까 A가 1인가요? 마이너스인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안 된다고.
그럼 망해요. 그러니까 A는 그냥 1이야. A는 1이어야지 부정형이 되죠. 그래야지 2분의 7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예측하는 걸 되게 잘해야 돼. 그러니까 함수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가지고 어떤 그 수렴값을 얻어낼 거면 얘가 그러니까 급이 같아야 얘가 뺐을 때 뭐가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가장 멍청하신 친구들, 아니 멍청한 게 아니라 가장 좀 용감하신 친구들은 똑같이 생겼네요? 0이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빵점이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무한대에도 급이 있다고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 이유가 그거야. 급이 있어요. 급이 하필 같아야 돼. 같고 굉장히 비슷해야지만 얘가 뭐냐면 어떤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돼요? 요거야. 요거고. 야 이건 내신이다? 야 이거 진짜 제발 내가 이거를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름방학 때부터 내가 하신 분들은 알 거야. 이거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오지게 된다니까. 이거 수능에도 오지게 잘 나오고요. 내신은 말할 것도 없어. 내신은 거의 8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신에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곧 시험 볼 거 아니겠니, 그죠? 10월달에 볼 시험 문제입니다. 제발. 이게 뭐 난이도가 높은 건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만큼은 제발 맞추자. 그래서 오늘 거의 문제가 한 2문제 나온 거야. 거의 시험 문제가. 제발 무한대로 묶어라. 무한대로 묶어라. 무한대로 묶어라. 제발. 플리즈. 제발 플리즈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부정형이라는 건 내가 이게 무한대로 갈지 어떤 값으로 갈지 이게 잘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이게 무한대로 왜 묶냐면 무한대 곱하기 뭔가 모르는 걸 곱했어. 근데 그랬더니 얘가 뭐가 나왔냐면 이쪽이 어떤 K라는 값으로 얘는 수렴한대. 수렴한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측을 잘해야 돼요. 예측? 그래서 제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의 습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얘가 K가 되든 아니면 그냥 발산을 하든 얘는 오로지 선택지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막 사람이 10명이 지나가. 이분법적 사고야. 10명이 지나가 이렇게. 10명이 지나가는데 남자가 4명이야. 그럼 여자 몇 명인 거야? 6명이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갈 수 있는 게 딱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이게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걸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수능 볼 때도 써먹을 거예요. 기본이야 얘는.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 0이라는 건 진짜 0은 아니에요. 무한소 0이야. 되게 0에 가까이 가는 것. 다시 말하면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만약에 0으로 갈 때 x와 같은 그런 존재야. 진짜 0은 아닌 거야. 0.0001 같은 존재죠. 그래서 무조건 1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이 반드시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자 제발. 자 이런 문제 무조건 나올 거거든 진짜. 자 볼게요. 어딨지? 아마 있을 텐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얘는 거의 내가 진짜 이 문제는 절대 안 틀리게 해줄게 진짜. 이거 나오면 그냥 나 말고 그 내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디 갔지?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을 텐데? 앞에 있나? 어디 갔니? 이게 아닌가? 여기 있다. 2번. 그 22페이지 2번. 제발. 이거는 제발 틀리지 마. 이거 나한테 틀리면 나 울 거야. 나는 거의 은퇴각이야 이거. 내가 이걸 겁나 강조하거든요. 이게 진짜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 근데 이걸 틀리면 내가 잘 못 가르쳤다는 거기 때문에 얘 진짜 은퇴각이야. 자, 봐봐. 정확하게 해석해 줘. 정확하게. 2번. 2차 함수와 다항함수가 있대. 2차 함수. 2차 fx가 있고 다항함수 gx가 있대. 다항함수 x 이렇게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자 리미트 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배 fx 빼기 3배 gx. 아마 여러분한테 들었던 친구들은 얘가 풀 수 있을 거야. 그냥 보면 이러면서 풀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게 3gx 분의 자 여기는 8fx 빼기 3gx래. 8fx 빼기 3gx 3gx 같은 요게 이제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0 곱하기 무한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부정형이라는 얘기잖아. 뭔가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무한대로 묶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차 함수랑 다항함수가 나왔다는 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조건 뭐예요?
발산이야. 무조건 발산이라는 얘기야. 무한대로 발산해.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한마디로 이거랑 똑같은 말. 리미트 쓰고 fx라고 쓰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무한대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럼 제발 뭘로 묶으라고요? 무한대로 묶으시라고요. 갑자기 그럼 궁금증이 생길 거야. 선생님 gx로 묶어도 되나요? 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플러스 무한대가 좀 마음에 드니까 이차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그냥 똑같긴 하네. 어쨌든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로 묶든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fx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fx가 되고요. 이쪽은 2 마이너스 fx분의 3gx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일단 리미트 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돼요? 그러면 미리 얘기할게. 또 이거 괜히 또 이거 선생님 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2013이 2013? 오 씨 깜짝이야. 군대 갔어 2013년인데 2024 10년 전이네. 끔찍하다. 자 여기 뭐 2024가 오든 마이너스 1이 오든 5가 오든 7이 오든 273이 오든 270이 오든 280이 오든 상관없어요. 무슨 영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거. 제발 수렴하는 게 중요한 거. 쫄지 마세요. 자 수렴을 한대. 심지어 0으로 간다고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자 그럼 얘가 무한대인데 이게 무한대인데 뭔가를 곱했어. 뭔가를 곱했을 때 얘가 이렇게 무슨 0 한다는 얘기예요?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오로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리미트를 가지고 뭔가 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게 수렴하는 것들끼리만 본다며. 그게 중요하다며. 근데 자 이 뒤에서 식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건 마이 프리덤이야. 식 정리. 그러니까 이걸 되게 있어 보는 말 식 정리가 되겠죠? 식 정리를 통하는 건 내 마음이라고요. 그냥 뭔가 대입해서 뭔가를 나타내기 전까지 식 정리하는 건 내 마음이야. 그럼 그렇게 해서 하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만들게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얘가 무조건 0밖에 안 한다 그랬죠? 오로지. only. 그럼 다시 말하면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 fx분의 3gx라는 건 반드시 머스트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빵! 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돼요? 자, 아까 말했죠. 이게 무슨 염하고 있죠? 수렴하고 있죠. 돼요? 내가 무슨 염하죠? 수렴하죠. 돼요? 그럼 얘 깜찍하게 발산할 수 있을까? 안 돼. 왜? 수렴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은 뭐 한다 그랬지? 좀 반드시 머스트 발산할 수밖에 없다 했어. 돼요? 근데 이게 수렴하니까 당연히 이쪽은 무슨 염할 수밖에 없어. 수렴할 수밖에 없죠.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그냥 정확하게 이걸 알파고 이걸 베타라고 하면 이 결과는 뭐 빼기 베타가 돼야 돼. 알파 빼기 베타가 돼야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그죠? 그럼 봐봐.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걸 보고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3gx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3gx 얘가 2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 실수배는 그 빼도 상관없거든? 이 넘겨도 상관없으니까 넘기는 거예요. 그럼 fx분의 gx가 3분의 2라는 걸 알아낸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쟤를 풀 때 무조건 자 분수식의 특징은 같은 걸로 나눴을 때 값의 변화가 없어요. 같은 걸로 나눴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무조건 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fx분의 3gx라고 쓰고요. 여기 이거 fx 나눠주고요. 여기 fx 나눠주면 정확히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3분의 2니까 이쪽 3분의 2, 이쪽 3분의 2 여기 그냥 1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수렴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거 2고 얘 2고 얘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6이니까 정답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발 알아두자. 학교 시험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한 70% 반 이상은 될 거야. 최소한. 얘는 옛날에 나왔고요. 지금도 나오고요. 나중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를 몰라서 틀리면 억울하잖아. 거의 되게 잘 나오는데. 그래서 안 나오면 뭐 다행이라고 말하긴 뭐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0 곱하기 무한대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좀 한 거야.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이제 진짜로
극한식을 가지고 함수를 추론하는 것만 빠르게 끝내고요. 그다음 문제 뭐 질문 보고 그다음에 좀 뭐지? 이제 시험 보고 그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시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과정 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아마 오늘 몇 개 또 할 게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한 10분 15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